수수께끼의 독립국가 소말릴란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를 아는가? 라퓨타란 이름의 환상의 나라가 공중에 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지만 주인공 소녀는 가끔 라퓨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소녀와 만나 그 신기한 나라를 여행한다. 천공의 성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힌트를 얻은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라퓨타와 닮은 나라가 있다. 아프리카 동북부 소말리아 공화국 속에 있는 소말릴란드 공화국이다. 잘 알려진 대로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붕괴 국가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불린다. 나라 안은 무수한 무장 세력이 창궐해 전국 시대와 같은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황폐한 미래를 무대로 한 만화에 비유해 현실 속 북두의 권이라고 부른다. 땅이 북두의 권이라면 바다는 현실 속 원피스다. 일본의 자위함 파견을 둘러싸고 헌법 위반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도대체 언제적 어느 별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그런 붕괴 국가 속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지켜온 독립국가가 있다. 바로 소말릴란드다. 이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일부 무장 세력이 커져서 국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상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이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나라 속 치안 상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인 나라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건 정보 자체가 극히 부족해 전말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말릴란드는 실로 수수께끼의 나라, 미지의 국가, 지상의 라퓨타다. 나는 수수께끼, 미지란 말을 좋아한다. 내가 처음으로 소말릴란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요시다 이치로가 쓴 국가 마니아를 통해서였다. 전 세계의 기묘한 나라와 영토를 총망라한 그 책에서도 소말릴란드는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무정부 상태에서 평화로운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독자적으로 내전을 종식시킨 후 복수 정당제를 이루고 보통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독재 체제다. 설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선거에서 지는 쪽은 항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프리카에서의 일상이다. 아프리카에서 근대화가 가장 잘된 케냐도 예외가 아니다. 만화 북두의 권에서처럼 무법이 판치는 곳에서 그 정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사자와 호랑이가 포효하는 정글에서 토끼가 독자적인 평화국가를 이룬 듯한 그림이 떠올라 그 비현실성에 웃음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또 하나 비현실적이라고 느낀 것은 그런 특별한 나라가 있다면 아직까지 왜 누구도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아프리카 사정이라면 정통하다고 자부하며 변방국 애호가를 자칭하는 나조차 소말릴란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을까? 역시 엉터리 정보야 라면서 외면해버리고 싶었다. 이는 마치 내시나 서린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책 따위는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찾아보니 보도된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책 2권이 있었는데 한 권은 NHK 취재팀의 아프리카 21세기로 아프리카에서 눈에 띄는 나라들을 취재해 현대 아프리카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것이었다. 다른 한 권은 아프리카에 대한 보도와 에세이로 많은 상을 수상한 아사히 신문 마스모토 지니치 기자가 쓴 칼라시니코프였다. 구소련제 돌격 소총인 AK-47을 만든 인물에서부터 그 총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소년병까지 광범위하게 취재한 명작이다. 2권 모두 소말릴란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비슷하다. 내전국 소말리아의 참상과 비교하면서 소말릴란드의 치안 유지 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혹은 소말리아가 몹시 절망적인 상태여서 소말릴란드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찾아보려는 듯 보였다. 위키백과를 보면 소말릴란드와 푼틀란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마히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다고 언급돼 있다. 마히르는 소말릴란드와 푼틀란드 양쪽 모두에 선전포고를 해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소말릴란드의 목가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결국 소말릴란드는 내전국 소말리아의 일부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더욱이 소말리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평화회의의 초청을 받아도 번번이 거절한다거나 유엔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 주요 무장 세력 안에서도 이런 완고한 자세를 허물지 않는 곳은 소말릴란드뿐이며 무장 세력의 일부이자 소말리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인 것처럼 묘사돼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자칭 국가라고 칭하는 곳에 흥미가 인다. 20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미얀마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을 다녔다. 미얀마에서도 미개척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샨족의 독립운동을 돕기도 하고 카친족의 게릴라 해방구를 여행하기도 했으며 와족 해방구에서 반년 넘게 살기도 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국가 형태를 갖추기도 하고 국가는 아니지만 자치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어느 민족은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내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미지의 세계를 쫓다 보면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일수록 자칭 국가 또는 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집단이 많다. 그 경험을 근거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 조금씩 보도된 소말릴란드에 대한 내용과 미얀마의 자칭 국가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보도된 대로라면 소말릴란드의 국가 완성 정도는 미얀마 내 자칭 국가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 도대체 소말릴란드는 무엇인가? 판타지 만화에 나오는 라퓨타인가? 아니면 토끼의 탈을 쓴 사자 왕국인가? 결국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 이르렀다. 제1장 라퓨타행 비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지상의 라퓨타 소말릴란드에 가야겠다. 2009년 봄 드디어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말릴란드 공화국은 그 나라 정부가 주장하듯이 옛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동일한 국경선이라고 가정하면 면적은 13만 7,600 제곱킬로미터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합친 크기이며 일본으로 치면 홋카이도와 동북 지방을 합친 면적이다. 국토는 동서로 가늘고 길다. 남쪽은 에티오피아, 서쪽은 지부티, 동부는 푼틀란드와 맞닿아 있다. 혹시 푼틀란드를 소말리아라고 한다면 동부는 소말리아 접경이다. 북쪽은 아덴만으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서쪽 인근엔 일본 자위대 함정을 포함해 각국의 해적소탕 군함이 정박해 있다. 바다 건너편은 에티오피아다. 소말릴란드에 가려면 육로, 해로, 항로 모두 가능하지만 외국인에 대해 국경 어느 곳이 개방돼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혹시 비행기가 있다면 어느 항공사인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전에 비자 문제가 있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혹시 소말리아 비자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취득해야 하는지도 깜깜했다. 통일 정부가 없어서다. 현재 유엔과 유럽 국가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가 존재하지만 수도 모가디슈 일본에만 과도 정부의 힘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는 정부라기보다는 힘없는 무장 세력에 가깝다. 서구를 추종하는 게 기본 외교 스타일인 일본 정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설령 소말리아 과도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준다 해도 소말릴란드에서 통용된다고 장담할 순 없다. 미얀마 내의 소국 모도키에서는 인접국 타이와 중국으로부터의 밀입국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말릴란드는 모도키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소말릴란드에서 직접 비자를 발급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디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내 의문은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와 있었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구글 검색에서 소말릴란드 공화국을 쳐봤다. 놀랍게도 영어로 소말릴란드에 오세요 라고 쓰인 소말릴란드 공화국 홈페이지가 떴다. 거기엔 간단한 국가 소개, 행정구역, 헌법과 형법, 민법, 무역 상황 등이 적혀 있는 것은 물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용지가 정성스레 마련돼 있었다. 굳이 문제점을 짚자면 그 용지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다. 역시 수수께끼의 나라 라퓨타. 사람을 환영하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고민에 빠진 나는 케냐 나이로비 주재 사진기자인 나카노 고모아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나카노는 아프리카 취재에만 30년 가까이 매달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를 가장 잘 아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다. 15년 전 나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한 호텔에서 나카노를 만나 귀중한 정보를 얻고 식사를 대접받는 등 신세를 많이 졌다. 귀국하면 가끔 도쿄, 신주쿠에서 만나곤 했다. 수년 전 나카노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취재 중 교통사고로 허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눈빛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과 같은 얼굴로 나를 반겨주었다. 사실 그는 아사히 신문 마스모토 기자가 소말릴란드를 취재할 때 사진기자로 동행했다. 마스모토 기자가 소말릴란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안내 덕분이었다고 한다. 나카노가 말했다. 난 아디스 아바바에서 비자를 취득했어요. 그는 정식 대사관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사무소가 있다고 알려줬다. 벌써 5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에티오피아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소말릴란드에 들어갔지요. 소말릴란드는 어떤 나라였나요? 글쎄요. 마스모토 기자가 칼라시니코프에 썼듯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나카노는 충실히 대답해줬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년 사이에도 확 바뀌어 버린다. 더욱이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인접국 소말리아가 좋은 예다. 3년 전인 2006년 남부 소말리아는 수도 모가디슈를 비롯해 거의 전역이 이슬람 법정연합이란 이름의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3년 후 이슬람 법정연합은 붕괴했고 당시 이슬람 법정연합의 간부는 서구 제국들이 후원하는 과도정부의 대통령에게 포섭돼 과거의 동지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카노와 얘기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 라퓨타로 가는 길을 알아낸 것도 성과였지만 정말 그런 곳이 있구나. 실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소말릴란드란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조차 처음이었다. 물론 나카노 역시 소말릴란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불안감을 떨쳐낼 순 없었다. 소말릴란드가 정말 라퓨타라면 좋겠지만 토끼의 탈을 쓴 사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사정이었다. 보통 약소국을 보면 수도 근처의 치안은 어떻게든 단속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엉망진창일 때가 많다. 더욱이 지방일수록 그 나라의 실상이 더 잘 드러난다.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점이다. 앞서 언급한 선배 기자들도 그곳까지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래서 난 더욱 소말릴란드의 지방 곳곳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겐 소말릴란드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처럼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눈앞에 나타나준다면. 하지만 그건 헛된 꿈이었다. 소말릴란드의 이름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은 나카노 외에 한 명 더 있었다. 내가 와세다대 탐험부에 있을 때의 후배인 마이니치 신문 국제부의 하토리 쇼보 기자였다. 와세다대 탐험부 출신들은 전통적으로 오지를 좋아한다. 하토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끔 술 한잔을 했는데 그도 소말릴란드에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그 역시 소말릴란드에 가본 적은 없었다. 하토리는 샤프하지만 좀 경솔한 게 유일한 흠이었다. 나는 현지인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은 포기했다. 직접 부지쳐 소말릴란드에 가겠다고 다짐하며 여행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 오후 하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카노 선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실은 소말릴란드인 한 명이 일본에 있습니다. 소말릴란드 독립의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뭐? 왕족의 피를 이은 라퓨타 소녀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히 근접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체류하고 있는 곳이 지바현 도가네다. 이브라힘 메가브 사마타란 이름의 이 인물은 조사이 국제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출발 당일 나는 큰 가방 하나를 짊어지고 조반선과 도가네선을 갈아타며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보며 내 머릿속은 유목민으로 알려진 소말릴란드인이 대체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 게다가 독립의 영웅이라는 인물이
같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대학 구내에 있는 사마타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되돌아가는 전철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숨을 헐떡거리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소말릴란드에서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갈색 피부에 백발, 턱수염을 길러 스트라이프 슈트가 세련되게 어울리는 패션을 한 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 한 장을 휙 돌리더니 뒷면에 볼펜으로 일다히르 리알레 카힌 대통령이라고 썼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봤지만 현지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소개한 이는 처음이었다. 두 번째는 여당 당수, 세 번째는 제1야당 당수, 네 번째는 대통령 대변인이었다. 게다가 이름과 직함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따윈 적지도 않았다. 그는 거기 가면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라고 쉽게 내뱉었다. 정말 이걸로 충분한지 물어볼 틈도 없이 나는 상행 조반선을 타고 에미리트 항공에 몸을 싣기 위해 하네다 공항으로 갔다.